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이제 막 꽃피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날씨도 제법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때쯤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옷장 정리도 하실 거고 또 신발장 정리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정리정돈을 할 때 옷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남한테 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소품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옷이라는 건 내가 직접 내가 살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나의 운기가 직접 통하는 소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 똑같습니다. 모자, 가방 다 나의 기운과 운기가 묻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주면 안 되겠죠? 요즘 이제 당근 마켓인가 거기를 사용해서 이제 중고용품 판매를 하거나 거기서 이제 사기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불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니까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나에게 그 옷과 소품, 어떤 이제 가구 이런 부분이 정말로 좋았던 시절, 내가 성공하고 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물건이라면 그 좋은 기운조차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창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그 옷을 자주 입고 다녔었어. 어떤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만 들고 나가면 계약서가 잘 작성이 됐었어. 특히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볼펜도 이 펜으로 갖다가 사인만 하면 꼭 계약이 잘 성사가 됐고 또 소개로 손님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 이런 이제 징크스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한테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 그리고 영업에 관한 성불이 있었거나 나한테 금전적으로 큰 재물을 벌어줬던 그런 시절에 필요했던, 나와 같이 함께 했던 물건들은 남에게 함부로 주거나 선물을 하거나 그리고 판매를 해서도 안 된다. 정작 이 물건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깨끗한 박스에 정리정돈을 잘 해서 소장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난 이렇게 진짜 이렇게라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실 때는 그럴 때는 진짜로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성공의 의미라는 건 인간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또 꽃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보단 진짜로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하다. 쟤는 조금만 뭔가 뒷받침이 되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에겐 그런 선물을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쉬운 일들이에요. 이제 며칠 전에도 상담을 했던, 이건 실제 의뢰가 있었던 분인데요. 멀쩡히 부부 사이가 괜찮았었는데 그 당근 마켓에서 패밀리 침대를 구매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점사를 보다가 혹시 1년 전에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구매를 한 중고 물품이나 집으로 물건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패밀리 침대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침대를 사용했던 집에 부부 사이가 괜찮았는지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집안 가중팔신이 부부 사이가 집안에서는 좋았어도 밖에 나가서 누가 외도를 했는지 이런 걸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이 모든 걸 다 그런 걸 타지는 않지만 내 사주가 직성이 남유다른 직성이고 또 귀신을 잘 탄다든지, 예를 들어 상갓집 갔다 와서 상문살 묻어가지고 아프시거나 이상한 행동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물건에도 그런 게 따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그 패밀리 침대가 들어오고 나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상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 끝에 따라들어서 만부정 천부정이 따라들어 동토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그런 애군액살들이 이 집으로
대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함부로 그 상대방들이 어떤 생활을 한지 모르고 또 어떤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내 집으로 들이시면 안 된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기운과 또 금전적으로도 부자인 분들,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걸 이제 선물을 받거나 그분들 걸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면 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망해가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의 옷을 얻어오거나, 그리고 소지품, 뭐 이런 물건, 가구 이런 걸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신다면 그에 반해 어떠한 애군들이 들어올지, 또 질병을 얻을지, 큰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돌아가신 분 중에 이분이 아까 옷이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안 입으셨어. 아까워서 그냥 버리기 싫으네. 그래서 또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산 사람은 양의 기운, 돌아가신 분 망자의 기운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양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자꾸만 습이되면 몸이 분명히 아파옵니다. 그래서 절대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도 함부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자개농 있잖아요. 너무 이뻐서 버리시기가 아까운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하니까 다행히도 제 말을 따라주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분이 어떠한 악재가 안 닥치려고 하니까 제 말을 그냥 한숨에 딱 알아들으신 거지, 또 운이 나쁘려고 하면 어떻게든 집안으로 끌어왔을 거예요. 이렇듯 물건 끝에 따라들고 묻어들은 부정 때문에, 또 동토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악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을 이제 버릴 때, 항상 옷 정리를 하시게 되면 묵은 옷들 있죠. 안 입는 옷들은 정리정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낡은 옷은 가지고 있으면 그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운이 생의 기운 보다는 사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낡은 옷은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냥 버리시는 것보다 신문지에 잘 싸서 검정 비닐봉투에 차곡차곡 잘 개서 본연의 이제 기능을 다 했잖아. 이제 너의 기능을 다 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너도 편안히 쉬어. 이런 마음으로 좋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시거나, 아니면 의류 수거함이 따로 있죠. 그곳에 냅두셔도 되고요. 또한 외국으로 이제 나가는 옷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풍수학적으로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또 그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어떠한 해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보내셔도 무관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한테 주거나 중고 마켓에 파는 건 꼭 조심하시고 염두해 두셔야 될 부분이다. 내 옷을 버리는 데는 나의 기운이 묻어 있는 거라 꼭 안 보이는 곳에 잘 싸서 정리정돈을 해서 의류 수거함이나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이렇게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개봉 안 한 건 어떡할까요?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개봉을 하지 않았거나, 이건 이제 새 옷이에요. 근데 내가 안 입어. 뭐 살이 쪄서 못 입거나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못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은 옷이나 한두 번 입고 마음에 들어서 안 입는다. 요거는 굳이 나의 흔적이 묻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을 주는 것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속옷도 해진 거 있고, 그리고 또 양말 같은 것도 구멍 난 거, 예전에 시절에는 꿈에서도 신기도 했지만, 구멍난 양말이나 해진 속옷은 옷장 속에 오랫동안 묵어두시면 이것 또한 별로 좋은 기운을 담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생의 기운, 사의 기운, 이것도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속옷 정리를 하시는 분들, 속옷 그냥 함부로 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속옷을 버리실 때는, 자, 가위를 드시고 속옷을 반을 자르겠습니다. 반을 잘라서 신문지에 잘 쌀게요. 이쁘게. 그동안 또 속옷이 나를 만나서 나한테 많이 좋은 쪽으로
잘 썼잖아요. 그래서 서로한테 이제 필요의 대상이 됐고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 속옷에게도 이제 잘 쉬라고 또 그런 마음적인 또 선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신문지에 잘 싸셔서 검은 비닐에 담으신 다음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속옷을 버리실 때는 햇빛이 화창한 날, 제일 해가 잘 비치는 그 시간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께 어떠한 생의 기운을 담아준다는 의미에서 시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서 3시, 뭐 12시에서 3시까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햇빛이 제일 잘 비치는 시간에 버리시면 이것도 여러분들께 생의 기운을 담아줄 것이다. 네. 이 또한 모든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하나 또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는 희망적인 부분이 또 생기는 거고 또 좋은 운을 발복을 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영상입니다. 나쁜 건 자꾸 몰아내야 되고 좋아지는 생의 기운은 발복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그건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개운법을 자꾸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소소한 노력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풍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개운법을 영상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 살아갈 적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매일 속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누구나 행복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소소하게라도 노력을 하시고 또 자꾸 채우시다 보면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길이 꼭 꽃길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여러분들 소고소원을 빌어드리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하나하나 또 실천을 하시다 보면 모든 게 모아져서 여러분들 행복의 그런 시간들이 마련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예전에도 비슷한 영상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다시금 또 설명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 또 받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남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이제 선물이죠. 근데 이런 선물을 하면서 나의 물건을 줬을 때는 나의 운기까지도 뺏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게 뭐냐. 안 좋은, 받으면 안 되는 물건에 해당이 되는 물건을 집으로 들였을 때는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을 가져와서 운기 자체가 막혀버리거나 어떤 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나의 복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없으면 홍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하지만 나의 복까지 나눠주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복이라는 건 내가 챙길 수 있을 땐 챙기셔야 돼. 왜? 일단은 내가 저는 그래요. 손님들께도 본인을 위해서 사셔야지 너무 남만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욕심만 채우란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를 일단 채우셔야지 일단. 그 다음에 주위를 살펴보시면 그때도 늦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기르던 식물이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에 속해요. 살아있는 생명체죠. 요즘 집에는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계시죠. 저도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정들고 가족처럼 생각하던 그런 강아지를 그냥 쉽게 남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식물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숨쉬고 먹는 게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물도 줘야 되고 이파리도 닦아줘야 되고 그죠? 또 예를 들어 마른 이파리가 있으면 또 손으로 다 손질해줘야 되고 이렇듯 아마 그 식물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펴주고 하는 나는 주인이 있고 나는 우리 집에 이 집에 가족이구나
준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르던 잘 손보던 그런 식물들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제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가 나의 가족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의 분신을 갖다가 주면 어떻게 되것이요? 내가 내 운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가족의 화목이 깨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가족이 오손도손하게 화목하게 살고 있었어. 근데 나랑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화분이나 식물, 화초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통째로 선물을 했다가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기고 균형이 생기고 또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선물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본체는 냅두시고요. 나누기 한 거,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만큼 크면 이쪽으로 또 옮겨 심고 하죠. 그렇게 한 것만 선물을 하는 게 가능하시고 탈이 없습니다. 네. 또 선물이란 건 내가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선물이란 걸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알고 계셔야 돼. 누군가한테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여기서 선물은 아끼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분께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로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 중에 오래된 가구가 속해요. 오래돼서 못 쓰거나 고장난 것은 폐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오래된 고가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때부터 뭐 내려오는 이제 뭐 조상님들이 쓰던 요런 가구 그런 건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되고 오래돼서 못 쓰거나 고장이 난 가구는 폐기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자, 내 거 남편이 있으면 와이프가 있죠. 이렇게 짝꿍이야. 그러면 가구 같은 걸 함부로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식구가 없어질 수가 있어. 자, 식구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집을 나간다. 분가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시집장가 가는 건 좋은 결과죠. 그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 중에 분가. 그러면 남편이나 와이프가 바람이 난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살림을 차린다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이별, 바람 요렇게 이제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식구가 밖으로 나간다. 안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구, 오래된 가구 요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래된 가구는 행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자식에 관해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뭐냐? 자식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모자. 모자는 명예를 뜻합니다. 옛날 그 사극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사모라고 하죠. 관직에 따라 다 차이를 두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모자 하나에도 저 사람의 위치와 저 사람의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듯 모자는 권력, 명예와 관련이 있다. 명예의 운을 상징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왜 갓 있죠? 저희도 대감 할아버지가 쓰시는 갓이 있습니다. 갓도 함부로 남한테 빌려주시질 않아요. 예, 조상님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이런 무구 할아버지 신령님 모자 같은 건 남에게 이렇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예, 명예, 권력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모자는 내 명예를 빼앗기거나 내 얼굴에 먹칠할 일이 생기거나 내가 누리고 있던 것에 파괴, 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모자를 오히려 선물을 하시면 또 구설, 시비, 관제에도 엮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번째, 지갑. 지갑은 재물운이죠. 네. 특히나 자신이 사용하던 헌지갑을 주면요.
뭐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는 막 줄 수도 있어, 물론. 근데도 개개인을 가족 중에도 개개인을 생각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재물은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사서 주는 지갑도 아무나한테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이 재물은요, 상승하기는 어려워도 떨어지기는 또 한순간이에요. 우리 그렇잖아. 평상시에도. 야, 돈 벌기 진짜 힘들다. 근데 쓰기는 정말 쉬워. 똑같은 거예요. 재물 운도, 금전 운도, 올리기는 힘들어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지갑과 관련한 재물운, 지갑은 함부로, 그래서 가족 간에도 개개인의 운을 따지면 내가 쓰던 지갑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새 지갑을 선물할 때도 잘 생각하고 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부부지간에는 그 돈이 그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겠지만 꼭 다른 타인에게 줄 때는 생각을 잘 하고 주셔야 됩니다. 5번째, 책. 책은 내 권위와 성취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을 삼아 놓고 지금 진행 중이야. 어떤 큰 결제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쓰실 일이 있어. 요럴 때는 절대 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문서로 보시면 돼요. 쉽게. 이런 이제 문서가 넘어갔어. 그러면 결단코 나한테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게 저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내 건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합격이나 뭐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시험 같은 거 딱 끝나고 나면 발표도 안 났는데 책 선물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뭐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운기가 나빴을 땐 분명히 이걸로도 태클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시험을 쳤을 때 다 합격, 1차, 2차, 3차까지 다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주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상대방한테 책이라는 걸 선물로 줬을 때 그 사람이 이걸 관심 있게 보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을 사람에겐 선물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운기가 더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뒤를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누군가, 뭐 제자가 됐거나 정말로 이 사람에겐 꼭 필요한데 도와주는 입장이 돼서 책을 선물을 하시는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태껏 제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부수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가구를 남한테 선물을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아까 이제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거에도 분명히 속해져 있었죠. 오래된 가구를 받게 되시면, 선물을 받게 되시잖아. 그러면 행복이 깨지거나 가족 간에 또 불행, 아니면 화합이 안 돼서 가족들 간의 싸움, 뭐 여기 이제 싸움은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멀쩡히 형제지간이 돈독하게 잘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진다든가, 이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내가 사용하던 가구를 이제 버리게 되면 밖에다 그 폐기물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죠. 그럼 이제 그걸 주워 가시는 분들도 저거 몇 번 봤어. 남이 쓰던 가구 함부로 집에 들이시면 요것도 탈이 됩니다. 운기가 좋았을 때는 물론 괜찮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해운형 운세가 안 좋아서 어떠한 이제 나쁜 운이 벌써 이만큼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가구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데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 뭐, 예를 들어, 옆집 언니가 가구 샀는지 별로 안 됐는데, 아이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해. 뭐, 본인네들이 쓸 필요가 없다. 사용 기간이 짧은 거는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남이 쓰던 이제 물건, 뭐, 여기에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날카로운 물건 는 집안으로 들이시면 안 돼. 남한테 선물을 받아서. 뭐 칼 같은 것도 선물을 받기는 받더라고요. 칼은 시집갈 때 엄마가 딸내미한테 해주면 되는 선물, 그거는 들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왜냐면 친정집이랑은 이제 인연 끊고 가라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 선물, 그거는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남한테 남이 쓰던 물건 중에
집안으로 들이면 안 되는 물건, 날카로운 물건. 이 날카롭다는 건 어차피 칼날같이 서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나한테 화가 될 수 있다, 집안에 화가 돼서 들어온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그림이나 액자 같은 건 선물로 받으셔서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또 금전에도 풍파가 생겨서 쓸데없이 돈이 나가거나 남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돈으로 속상한 일이 분명히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망자의 옷이나 도구들, 생의 기운, 사의 기운. 산 사람들은 생의 기운, 돌아가신 망자분들한테는 사의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전라도에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점사를 볼 때 내 도장 어디 갔어? 그 망자분이 하시는 얘기야. 내 도장 어디 갔어? 내가 아끼던 도장. 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생전에 그 옥으로 갖다 만든 도장을 못 버리고 가지고 계신대요. 근데 이제 그날 막상 일을 하러 갔을 때 도장 말고도 망자분이 아끼던 물건을 이 마나님이 못 버리고 계시는 거야. 왜? 애틋하지.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쉽게 떨쳐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날 다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불에 태워드렸어요. 네, 이렇게 망자분들의 물건은 제일 좋은 건 좋은 날에 다 태워서 같이 올려드리는 게 망자분이 이승의 연을 끊고 극락왕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망자분들의 옷이나 도구들은 웬만하면 남한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네, 생과 사는 분명히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불태워서 보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유품, 우리 엄마 유품, 그런 이제 정말로 잊지 못하겠어서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무마가 되겠죠. 하지만 이불, 옷, 뭐 안경, 도장, 통장, 이제 도장이나 통장 뭐 이런 거는 서류 정리를 하시고 나시면 빨리 요것 또한 다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뭐 재활용 같은 데다 넣지 마시고요. 원칙은 제일 소각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과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좋고 나쁜 것도 어떠한 종류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내가 원했던 게 아니면 좀 받긴 받았지만 그 기쁨이 크진 않을 거예요. 선물이란 건 내가 필요한 거,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즐겁게 하루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